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저에게 있어 우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대학교 공연 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와이프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이후 2년간 쫓아다니 끝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대학교 때 취미로 음악을 했지만 음악에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3학년이 되자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해서 지금은 중견기업의 사무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경영과를 전공하기는 했으나 외향적인 성격에 따라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부터 와이프는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시쯤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늦어져 20분 정도 늦게 연락을 하면 20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때는 그런 게 다 와이프의 질투라고 생각을 했고, 저보다 인기도 많은 와이프가 질투를 한다는 게 마냥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와이프는 맛있게 밥을 먹고 후식을 먹으며 저희 부모님께 친근하게 말도 잘하고 부모님도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부모님께 저희 신랑 집에 저 말고 여자 데리고 온 적 있어요? 하며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기억이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얘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까진 인기가 많아서 여자애들도 자주 데리고 놀러 왔었지. 아, 정말요? 자주 그랬나 보네요. 자주라기보단 여기 밑에 집 살던 걔랑 늘 붙어 다녔지. 저는 어렸을 때 일이고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보니 별일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집으로 와이프를 데려다 주러 가는 내내 그 애랑은 친했는지 좋아했었는지 그런 걸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잘 달래서 집으로 보냈고,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매일 집에서 만나니까 그런 건지 조금은 와이프가 절 믿어주는 듯 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저희 부부에게 문제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손님의 연령이 다양합니다. 차가 필요한 노부부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딸이나 아들에게 부모님이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고객님의 대상이 다양한데, 제가 몇 번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와이프가 노발대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누구랑 통화하고 온 거야? 나? 이번에 차 계약하실 고객님이랑 통화했지. 여자? 여자는 여자인데 나이도 많고 이모뻘이야. 거짓말. 목소리가 젊던데? 목소리만 그렇고 실제로는 이모님이랑 다를 게 없어. 와이프는 그날 하루 종일 뿔이나 있더니 결국 제가 상담을 하는 곳에 따라와서 멀리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와이프에게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와이프가 멀리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한 번은 저희 회식 자리에도 갑자기 불쑥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점의 대표님께서 같이 먹자고 하셔서 합석처럼 밥을 먹기는 했지만 분위기가 엄청 이상했고, 그렇게 한 번 나타난 와이프는 저희 회식 자리에 자주 나타났어요. 제가 위치를 말해주지 않아도 와이프는 어플로 제 위치를 추적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회식 자리에 왔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조금은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술을 많이 마신 여자 영업사원이 저희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나이도 30이 넘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마 같은 여자인 저희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 같은 걸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는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나쁜 건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 직원에게 들고 있던 맥주를 쫙 하고 뿌리고 저에게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때리고 저더러 그동안 회사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을 듣게 하냐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술도 덜 깨서 어버버버 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사과를 하라며 와이프를 잡았지만 와이프는 제 반대쪽 뺨을 다시 때리더니 그만 좀 실실 흘리고 다니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그 여직원에게 미처 사과할 틈도 없이 와이프를 따라갔어요. 왜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니. 그냥 직장 동료야. 근데 그 여자가 당신 이야기를 왜 나한테 물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랑 헤어졌으니 당신한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했겠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가? 그 여자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랑 어떻게 결혼하냐고 했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마치 그게 정말인 줄 알겠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회사 동료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되물었을 정도니까요. 물꼬를 튼 와이프는 점점 대담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는데 제가 어디를 가나 따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회사까지 그만뒀더군요. 당연히 매일 와이프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 계약도 진행이 안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직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잘리게 된 거죠. 영업사원들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다 보니 퇴직금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한순간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이프는 제 곁에 붙어서 있기만 할 뿐 보험료가 밀리거나 공과금이 밀리고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도 아무 생각이 없더군요. 와이프가 집에서 쉬려면 적어도 저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제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와이프가 갑갑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일을 구하러 다녀도 알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이틀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저는 버티지 못하고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와이프는 그날 펑펑 울면서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도 이랬다고 하면서요. 와이프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오면서 많이 결핍된 상태로 커왔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상처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와이프와 다시 함께 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딜 가나 쫓아오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와이프가 제 머리 옆쪽에 쪼그려 앉아서 제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화들짝 놀란 제가 안 자고 뭐하냐고 물으니 제가 어디 갈까봐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와이프를 더는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그저 무섭다는 생각만 들고 있었어요.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며칠 뒤 저는 본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대리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3주쯤 출근을 했을 때였는데 직원 한 명이 저에게 예전에 차를 구매했던 사람이 매장 뒤편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저는 나갔고요. 당시 손님께 드리려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태워서 매장 뒤편으로 가니 아무도 없었고 날카로운 느낌에 들고 있던 커피를 제 팔에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보니 칼을 들고 있는 와이프가 보였습니다. 커터칼에 옆구리를 찔려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제 고함 소리에 매장 뒤편으로 나온 다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와이프는 경찰서로 저는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혼을 하자고 하니 겁이 나서 저를 위협하려다 실수로 그랬다고는 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와이프는 제 뒤에서 웃으면서 칼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이프는 깜빵에서 혼자 썩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제가 아닌 다음에 만날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요. 마지막으로 면회 때 본 와이프는 눈에 불을 켜고는 저랑 만나는 년이랑 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깜빵이 아니라 병원에 보냈어야 하나 생각도 들고, 제가 정말 우상처럼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까지 변하는 걸 곁에서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글을 쓰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가 출소를 할 때쯤이면 저를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